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그 하이퍼 파라메타 초매개 변수 튜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에 있어서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무작위값 랜덤 초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이 랜덤 초이스를 어떠한 구간에서 어떠한 스케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구해지는 값들의 그 효용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구하고자 하는 그 파라메터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그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선 간단하게 먼저 그 리니어 레인지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초 파라메타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의 무작위 값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L층에 주어진 그 히든 유닛의 개수 이런 것을 우리가 n의 뭐 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L층에 주어지는 그 유닛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L층에 주어지는 유닛의 개수가 한 50개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100개까지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적절한 걸 택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 레귤러한 레인지 상에서 50부터 시작해서 그 100까지에 해당되는 숫자 중에 랜덤하게 임의의 값을 선택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전혀 그 나쁜 어프로치가 아니죠. 즉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층의 개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층의 개수는 보통 대문자 L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고려하는 층의 개수가 한 2에서 뭐 4까지를 고려한다. 이러면은 그냥 모든 경우 2, 3, 4, 세 가지 경우를 다 모든 걸 다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층의 개수나 층 안에서의 노드 개수를 결정할 때는 그 지금 한 것처럼 그 리니어 스케일에서 선형적인 스케일 안에서 랜덤한 값을 골라내는 것이 그 적절한 그러한 그 초파라메타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라메타들은 또 다른 그러한 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레귤러한 스케일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른 경우의 하나로서 우리가 그 학습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률. 보통 우리가 학습률은 알파라고 이런 그 기호로 많이 표현했었죠. 학습률을 우리가 고려하는 학습률의 경우에 작게는 0.000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서 예를 들어서 한 1까지도 한번 고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이게 0.0001이 가장 낮은 경계고요. 그리고 1이 가장 큰 그 값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선형 스케일의 리니어한 경우에 그 리니어 스케일 그 구역에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0.0001이고요. 이게 1이고 임의의 값들이 여기저기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 상에서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0.0001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0.1까지의 여기가 한 0.1, 10분의 1에 해당되는 구간이 0.1이 여기일 테니까요. 0.1까지의 구간에 단 그 샘플링하는 그 랜덤한 값의 종류가 전체 중에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단위의 스케일이 그 다양한 종류의 그 0.1보다 작은 그리고 0보다 큰 그 다양한 종류의 학습률을 실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적절한 것은 로그 스케일 상에서 이와 같은 그 랜덤한 무작위 샘플링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001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한 여기를 4개의 구간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0.001이 되고요. 0.01이 되고요. 0.1이 되면 이와 같이 그 랜덤하게 그 뽑혀지는 값들의 그 밀집도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0.1과 1 사이, 그리고 0.01과 0.1 사이, 0.001과 0.01 사이에 균일하게 배포가 돼서 바람직한 그 샘플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레인지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10의 한 마이너스 4승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10의 0승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의 0승부터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10의 0승에 해당되는 값의 레인지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랜덤하게 구해질 수 있냐면, 그 코딩적으로 그 r이라는 파라미터 하나를 도입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numPy의 랜덤한 그 오브젝트 random object.rand 자, 죄송합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값이 이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R의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0까지의 레인지를 갖고요. 이 R의 값을 10의 지수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10의 R승, 그러니까 알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10의 R승. 그렇게 되면은 이 알파라는 값의 레인지는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10의 0승에 해당되는 그 값을 갖게 됩니다. 즉 1과 0.0001에 해당되는 그 레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균질한 그 샘플링의 균질한 정도는 이와 같은 로그 스케일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장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그 레인지, 요 R이라는 값을 어떻게 찾냐면은 보통은 그 우리가 지금 10의 A승부터 10의 B승까지를 찾는다 하면은 바로 요 A와 B의 값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R의 값을 이 A와 지수 부분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즉 가장 큰 레인지에 해당되는 것에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건데, 즉 이 친구로부터 로그 10의 1 그러면은 이 값이 바로 그 B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B,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0의 값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요 경우는 어떨까요? 요거는 또 역시 로그 10의 밑을 10으로 하는 0.000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라는 값. 그리고 이 값이 바로 그 A라는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값과 B 값을 저희 로그를 취해서 얻은 가장 큰 레인지와 가장 작은 그 영역에 해당되는 값을 이 지수로 하는 그러한 값을 갖도록 우리가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방법론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방법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로그 스케일에서의 샘플링을 가능하도록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또 유사하게 또 다른 스케일이 필요한 그러한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스케일의 경우가 있는데요. 지수 가중 평균의 예를 이번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가중 평균의 경우에 그 베타라는 그 모멘텀에서요. 베타라는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베타 값은 그 작게는 0.9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허용했었냐면 0.999까지도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0.9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그 값들의 평균에 사용되는 이전 값들의 개수가 약 10개 정도로 주어진 경우고요. 그 계산에 의하면 0.999 경우에는 이전 그 샘플 개수가 평균되는 무려 1000개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저희 평균 값이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그 어프로치가 있는데 1- 베타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은 0.1부터 시작해서 0.0001
0.001에 해당됩니다. 즉 이 0.1과 0.001은 앞에서 봤던 그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그 샘플링을 하면 좀 레귤러한 샘플링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선형 스케일의 문제점을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0.9부터 0.999를 리니어 스케일로 우리가 주어진다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즉 이것도 역시 0.9부터 시작해서 0.999 이것의 요 사이에 있는 값을 리니어 스케일로 섭샘플링 하는 것은 그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고요. 조금 이따 또 왜 그런지 그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또 해볼 거고요. 그 대신에 이와 같은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즉 0.9 그리고 그 사이에는 0.99 그리고 마지막에는 0.999 이와 같은 방법인데 이것을 직접 이렇게 그 샘플링 하는 것보다 좀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기 편하도록 1-베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베타 형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똑같이 마찬가지하면 지금 이거를 빼보면요 0.1이 되고요. 얘는 0.0001이 되고요. 얘는 0.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요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요 값의 그 크기의 레인지를 랜덤한 값으로 우리가 얻게 되면 즉 r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r이 그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 즉 그러고서 그 값을 그 소위 10에 r로 넣는데 이 값이 누구의 값이냐면은 1-베타를 표현한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타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 빼기 10의 r승의 값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했던 그 np random dot rand로 곱하기 3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을 마이너스 3을 해서 구할 수 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로그 스케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베타를 0.9에서 0.9005로 굉장히 조금만 변화시킨 거죠. 0.9000에서 0.9005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그 3승에 해당되는 값을 5 정도만 그 증가시킨 건데, 자,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작은 이것을 그 소위 지수가중 평균의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의 샘플링 포인트가 변화하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겨우 한 10개 정도의 그 샘플링 포인트의 변화, 그러니까 샘플링 길이의 평균 되는 그 값의 변화가 아주 작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베타가 0.999의 경우에 이것을 똑같은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0.9995라고 변화시켰을 때는 1000개, 그러니까 약 1000개였던 그 샘플링 포인트 훈련 그 평균 그 개수가 1000개의 훈련 자료를 평균시킨 효과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무려 2000개, 2배가 되는 2000개의 샘플링 포인트들을 평균 낸 효과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베타가 그 1에 근접할수록 이 파라미터의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파라미터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그 효과가 많이 변하는 그 이유는 여기 이 사실은 베타가 그로부터 결정되는 평균 그 샘플의 개수의 길이가 1 나누기 1 빼기 베타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굉장히 값의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가중 평균의 그 초 파라미터 베타 값이라든지 앞에서 살펴봤던 소위 학습률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로그 스케일로 해주되 이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학습률의 직접적인 로그 스케일 그리고 지수 가중 평균 경우에는 그 1-베타 값에 대한 로그 스케일의 무작위 그 샘플링을 통한 이 그
다양한 경우를 실험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초파라메타 그 실습 또는 실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